네, 이번 영상은 2022년 1학기 물리학 시험의 준비를 위한 여러분들 도움을 주기 위한 강의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하셔서 어, 조금 학기 중에 좀 미흡했더라도 결과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우리 시험은 기말 시험은 예제하고 연습 문제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선별해 놨으니까 이것만 보셔도 시험은 100점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각 장의 예제 그리고 각 장의 연습 문제 물론 제 숫자는 변형을 시킬 거예요. 숫자는 좀 바꾸고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더 쉬운 숫자로 바꿔 놓을 테니까 혹시라도 계산기가 없어도 풀 수 있게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실험도 출제가 되는데 실험은 네, 그 중간고사 이전에 공부했던 실험 제외하고 그 이후에 봤던 실험했던 것들로만 나오고 실험은 영상을 이것도 따로 만들어서 이 연습 문제 풀고 그 다음 시간에 바로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뭐 어렵진 않지만 정리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고 바로 우리 이제 연습 문제 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부터 11장까지의 연습 문제입니다. 하나씩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9번인데요. 이건 이제 교재의 예제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을 텐데, 이 깊이가 h인 이 부분을 표면이라고 하자면 h인 곳이 바로 주사바늘이 혈액에 들어가는 부분이 될 텐데, 이 부분에서의 압력이 이 혈관에서 혈액의 압력보다 커야 이 주사액이 이 혈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압력과 이 깊이 사이의 관계 P는 로 G, H 이런 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33 곱하기 10의 3파스칼보다는 커야지만 혈액 속으로 주사액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제 H를 구하는데 로는 비중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비중이라고 하는 건 물의 밀도분의 물질의 밀도가 되겠죠. 또는 유체 물질의 밀도. 그래서 이게 이제 1.02로 주어져 있으니까 물질의 밀도 로는 물의 밀도 H2O에 1.02가 곱해진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의 밀도는 10의 세제곱이죠.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 이 값을 이용해서 그래서 H를 구하면 로 G분의 1.33 곱하기 10의 3제곱 단위는 미터 나와줄 수 있겠죠. 그때 이제 G는 9.8을 여러분들이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H 값을 구해낼 수 있겠죠. 이렇게 해보시고 우리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가 되는데요. 큰 관의 지름은 60cm가 되고 큰 관의 지름을 D라고 할까요? D가 60cm 또는 0.6m가 되는 거고 작은 관의 지름이 스몰 d라고 하자면 이때의 d는 20cm 또는 라지 d로 표현하면 3분의 d가 되는 거죠. 0.2m가 될 겁니다. 자, 이 관에 물을 넣고 양쪽의 관의 물 위에 가벼운 피스톤을 올려놓은 다음 큰 관의 피스톤 위에 300kg의 물체를 올려놓는다. 원래 여기 이제 점선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 여기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위에 피스톤을 올려놓고 표시를 해보자면 이 위에 피스톤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 위에 물체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고 여기도 피스톤이 있고 이렇게 물체를 하나 올려놓았는데 여기 지금 밑으로 쭉 내려가고 얘는 쭉 위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여기까지. 이런 형태의 그림 같아요. 지금 그림에 보기에. 자, 양쪽 관의 물의 높이를 같게 하려면 같게 한다는 얘기는 처음과 같은 높이가 되게 그렇죠? 처음에 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 이렇게 같은 높이로 들어있겠죠. 그렇죠?
그래야 대기화하고 높이가 같아질 테니까. 여기에 뭘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도 또 뭘 올려놓는데 이 높이가 변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300kg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몇 킬로그램이냐, m이 얼마냐, 이걸 이제 구해보는 거죠. 그 얘기는 이걸 이제 잘못 구하면 무게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무게가 아니라 같은 높이에서는 압력이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왼쪽 지점, 여기 A번 지점, 1번 지점, 2번 지점 볼까요? 1번 지점, 2번 지점에서의 압력이 같습니다. 높이가 같으니까 압력이 같은 거죠. 이건 아직 파스칼의 정리는 파스칼의 정리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파스칼의 정리라고 뭐 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 되겠죠. mg. 그리고 오른쪽은 면적분의 mg 300g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면적의 비율 여기서 이제 우리가 m을 구하면 m은 a분의 a 곱하기 30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면적의 비율은 지름의 제곱의 비율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d의 제곱분의 d의 제곱 곱하기 300 이렇게 놔도 되겠죠. 그러면 라지 d제곱분의 스몰 d제곱은 이게 이제 여기 3분의 1이니까 9분의 1이 되는 거죠. 9분의 1. 그래서 9분의 300kg이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게 구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A번은 해결이 됐고 B번에 작은 관의 피스톤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기 이거 없어지면 이 무게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왼쪽 수면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다시 보게 되면 여기 맨 위에 있는 점선이 맨 처음이에요. 처음.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추만 있을 때는 얘가 이제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고 왼쪽은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이만큼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새로 오른쪽의 수면 이 위치는 여기서 왼쪽에서는 이 위치가 깊이가 같은 거죠. 위치가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 표면보다는 이만큼 더 깊은 곳이죠. 이만큼이 이제 여기서는 9분의 x만큼 내려가면 왼쪽은 x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면적의 값이 9대 1이잖아요. 9대 1이니까 내려온 만큼 올라가는 양이 같아야겠죠. 그럼 양은 면적 곱하기 길이죠. 면적 곱하기 길이가 돼야 돼요. 따라서 이 비율대로 구해보면 왼쪽이 x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오른쪽이 9분의 x만큼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비율을 놓고 푼 것 같아요. 그런 문제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수면 차이는 x 더하기 9분의 x가 되는 거죠. 즉 9분의 10x가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 이 부분의 압력은 오른쪽 이 부분의 압력과 같은데 이걸 그냥 P로 하겠습니다. P는 A분의 F잖아요. mg. 지금 면적이 이걸 면적 자체는 안 구해도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A분의 mg가 나오고 자 왼쪽 요게 왼쪽에서 이 표면에 대해서 x 더하기 9분의 x만큼 더 깊은 곳이죠. 이걸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일단 지워보고 지금 풀이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p를 다시 가져와서 p는 요거죠. 요거 a분의 mg가 되는데 이건 p0 더하기 로 g h가 되는 거죠. 이때 h는 요거 9분의 10x만큼 깊은 곳이죠. 요것과 같아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때 구하는 문제는 x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됐죠? 네. 이게 다예요. a 구할 수 있잖아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0.3m죠. 0.3의 제곱
분의 300 곱하기 9.8이죠. 요거 쓴 겁니다. P0는 얼마가 돼요? 근데 P0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죠. 어차피 P0는 마찬가지네요. 여기도 P0 있는 거고 여기도 P0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로 G 여기 G는 양변에서 하나씩 다 없어지겠죠? 그래도 뭐 써보겠습니다. 9.8 곱하기 로는 당연히 물의 밀도가 될 테니까 10의 세제곱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이 되겠고 여기 9.8 써주고요. 9분의 10x 써줄 수 있겠죠. 그러면 약분할 거 약분하고 다 x만 구하면 x가 몇몇 미터가 나오게 되네요. 그렇죠? 네. 아니면 이 식에서 바로 구해도 되겠습니다. 이 식에서 x는 10 로 g a분의 g는 약분돼서 10 로 a분의 9m이 되겠죠. 9m 이렇게 나오나요? 그렇죠? 9m 맞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겠습니다. 결과조는 같은 거니까요. 자, 그럼 이 B번까지 이렇게 계산기 있으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네, 그림과 같이 질량이 14.7kg인 왕관을 물속에서 용수철 저울로 달았더니 유효 무게가 13.4kg이었다. 본래 이 M은 이 왕관의 M은 14.7kg입니다. 그런데 물속에 이렇게 넣게 되면 여기 힘에 대한 그림이 나온 것처럼 T 더하기 FB가 위로 작용하는 힘이고 mg가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이 돼서 평형이 되면 0이 되겠죠. 근데 이 왕관은 순금인가 라고 하는 건 왕관의 밀도를 먼저 구해보자는 얘기죠.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럼 밀도에 대한 식은 이 m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m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피만 알면 돼요. 그리고 여기 T, 유효 무게가 바로 T가 되는 겁니다. mg가 되는 거죠, mg. 그래서 이 무게를 유효 무게 또는 겉보기 무게라고 하죠. 겉보기 무게. 즉, 저울로 잰 그런 무게가 되는데, 이게 13.4g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대입하면 T는 13.4g예요. 아이고. 13.4g. 이게 T니까요. T는 13.4g. 그래서 13.4g 더하기 FB 마이너스 14.7g는 0 나오게 되는 거고 FB를 구할 수 있겠죠? FB를 구했더니 1.3g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력이라고 하는 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하면 이 유체가 잠긴 부분을 유체 속에 잠긴 부분, 물체에 잠긴 부분을 유체로 대체했을 때 그 무게가 되는데 지금 전체가 다 잠겨 있으면 잠긴 부분의 부피는 물체 전체의 부피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1.3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V를 구하면 MF분의 MF는 물의 질량이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써보면 로 F 이게 잘못했네요. 본래 로죠. 로 F V G가 되는 겁니다. 여기 MF니까요. MF 맞죠? 따라서 V를 구하면 로 F분의 1.3이 되겠죠. G는 양변에서 약분이 될 테니까요. 이게 G는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구해보시면 물의 밀도는 10의 세제곱 킬로그램 미터의 세제곱 여기는 1.3 킬로그램인 거죠. 그러면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되겠네요. 미터의 세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되니까 이걸 이제 구해볼 수 있죠.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질량은 14.7이고 7kg이고
부피는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밀도가 1.3분의 14.7 곱하기 10의 3제곱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이 나오는데 이게 금하고 금의 밀도와 같은가요? 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럼 다르죠. 다르면 금은 아니게 되는 거고 같다면 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부력의 의미 여기 이제 부력의 의미가 중요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19번인데요. 똑같은 문제예요. 얼음의 비중은 이렇게, 바닷물 비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음의 빙산은 어느 정도만큼 바닷물 표면 위로 올라오겠는가? 자, 물이 이렇게 있을 때 빙산이 우리 육면체 빙산이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육면체로 된 빙산이라고 하자면 이렇게 됐을 때 위의 면적은 같다고 놓는 거죠. 역시 앞의 문제와 같은데 부력은 잠긴 부분 VS죠. VS를 유체로 대체했을 때 그 무게입니다. 그래서 ρF VS G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떠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평형을 물체의 무게하고 평형이 이루어지겠죠. 물체 전체의 질량이 M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값은 요 M하고 같아져야겠죠. M은 물체의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부피를 V0, 물체의 밀도를 ρ 제로라고 이렇게 둔 거죠. 그러면 ρ F VS는 이 M이 ρ 제로 V 제로가 되겠죠. 따라서 이 식에서 보면 V0분의 VS는 ρ F분의 ρ 제로가 됩니다. 자, 부피의 비율이라고 하는 건 높이의 비율과 같겠죠. 면적이 다 동일한 면적이니까요. 그래서 전체 깊이, 전체 높이 H분의 잠긴 부분의 깊이 H의 비율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요거는 바닷물이 지금 유체잖아요. 1.025분의 얼음이 물체가 되는 거죠. 0.917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위로 올라온 부분을 찾는 거죠. 그럼 전체 중에서 내려간 부분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1-H분의 H가 되면 1.025분의 025 마이너스 0.917 이렇게 구해주면 이게 H 중에서 바깥쪽에 나온 부분의 H 아웃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의 비율이 됩니다. 곱하기 100 해주면 퍼센트로도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19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7번인데요. 안쪽 지름이 큰 부분의 안지름, 두꺼운 부분, 굵은 부분이라는 얘기죠. 이 지름을 이걸 대문자 D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잘록한 부분의 지름은 소문자 D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그런데 물의 흐름률이 나와 있죠. 흐름률은 부피 나누기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 단위 부피당 흐름률, 흐름량이죠. 유체의 흐름률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관의 면적이 A가 되고 관의 길이가 X라면 부피는 A 곱하기 X가 되고 그걸 시간으로 나누면 AV가 됐죠. 그래서 우리 연속방정식에서 연속방정식이 있었는데 1번 지점의 AV는 2번 지점의 다른 위치에서의 AV 값과 같다. 이게 이제 연속방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의 유속이 V1이고 이 잘록한 부분의 유속이 V2가 됐을 때 이 면적을 이 부분의 면적을 자, 앞으로 가볼까요? 이 부분의 면적이 A1이고 이 부분의 면적이 A2가 돼요. 그러면 A1은 파이 곱하기 2분의 D의 제곱이 돼야 되고 A2는 파이 곱하기 2분의 D의 제곱이 돼야겠죠. 그렇죠? 지름으로 표시하다면 그런데 이 값이 지금 아예 주어져 있죠.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세제곱 퍼 세크로 주어져 있습니다. A1을 구할 수 있으니까 V1이 구해지겠죠. V1을 구하면 A1분의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미터 세제곱 퍼 세크가 되겠죠. 자, A1의 값은 파이 곱하기 지름이 2.5니까 반지름은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미터로 표현했을 때 요거의 제곱이 돼야 됩니다. 파이 r 제곱. 그래서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을 그대로 넣어주면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1.25 제곱하면 아마 2.56이 나올 겁니다. 2.56 파이분의 1.4가 되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4제곱은 다 약분 될 테니까요. 그래서 미터 퍼 세크가 되면 돼요. 그렇죠? 계산할 수 있겠죠? 예, 계산기로 축척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1, V1 다 구했는데 A2도 모르고 V2도 모르죠, 지금은. 예. 자, 하지만 여기 P1과 P2, 즉 요 유체에서의 압력이에요. P1, P2. 그래서 여기 이렇게 관에서의 압력이니까 관의 표면에서 압력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근데 P1은 이만큼 높게 유체를 밀어냈고 P2는 이만큼만 밀어냈으니까 P1이 더 압력이 높은 거죠. 더 높이까지 유체를 밀어냈으니까요. 아니면 깊이로 보자면 P1은 외부 P0보다 로 G 0.1m 더 깊은 곳이니까 이런 압력이 될 테고 P2는 P0보다 로 G 5cm니까 0.05m 깊은 곳에서의 압력이 됩니다. 그래서 P1-P2는 P0 빼주고 결과적으로 로 G 0.05 되겠죠. 그래서 다시 쓰면 0.05 곱하기 로 G만큼의 압력 차가 있게 되는 거죠. P1과 P2 사이에.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제 써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 문제입니다. 자, 1번 지점에서의 압력, 운동에너지항, 위치에너지 밀도, ρgh, 그죠? 에너지 밀도죠. ρg, y1. 이게 2번 지점에서도 같아야겠죠. 운동 에너지항,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항 이렇게 같아져야 됩니다. 왼쪽이 1번, 오른쪽이 2번 지점, 즉 굵은 부분이 이쪽이 1번 지점, 이쪽이 2번 지점 이렇게 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 V1, V2라고 이렇게 썼었잖아요. 자, 그런데 높이가 같으니까 1번 지점하고 2번 지점의 높이가 같으니까 이거는 같이 이제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P1 P2, P2를 좌변으로 돌리고 운동에너지항을 우변으로 돌려놓으면 V2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로 V1 제곱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V1 구했잖아요. V1을 구한 거죠. 로도 알고 있죠. P1, P2의 차이도 구해냈죠. 이렇게 다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V2 제곱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V2 제곱을 구합니다. 즉 V2를 구하는 거죠. V2가 얼마인지 구해집니다. 그래 놓고 다시 와서 요 식에서 V2를 집어넣으면 A2도 구해지죠. A2는 파이 2분의 D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D 값도 구해집니다. 문제가 좀 복잡해요. 그렇죠? 쭉 다 풀었다가 거꾸로 또 다시 힌트 A1, V1 가지고 풀어서 베르누이 방정식 적용해서 다시 V2, A2까지 D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경로가 좀 복잡한데 내용은 별거 없어요. 요 내용만 잘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속 방정식 두 가지 식을 연립해서 푸는 거죠. 연속 방정식과 베르누이 방정식. 네, 여러분들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또 답 나오겠죠? 안 나오면 게시판에 올려놓으세요. 자, 28번. 자, 어떤 사람이 6연발 권총을 발사했는데 이게 뭐 6연발이든 뭐 8연발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탱크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는 이제 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관이 지름이 매우 커서 물이 새어나가도 이 수면이 뭐 급격하게 수면의 속도가 얼마인 것처럼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빠른 속력은 아닐 때 이 문제를 이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수면이 구멍으로부터 0.05, 0.5m 위에 있습니다. 즉, 구멍의 깊이가 0.5m라는 얘기죠. 구멍에서 나오는 물의 속력을 구하라. 그럼 요거는 토리첼리 정리로 이건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토리첼리 정리로 알려져 있는데 내용은 V는 루트 EGH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적용한 거하고 동일한 결과식이 됩니다. V1의 속도를 바로 구해낼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겠죠? 자, 숫자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2 곱하기 9.8 곱하기 H 0.5니까 그대로 루트 9.8이 나옵니다. 간단하죠? 예. 뭐 근사적으로 2점 얼마 거의 3점 얼마 나오겠죠? 3.5 그죠? 예. 예, 해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A번이고요. B번에서 보면 구멍이 땅 위에 3m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게 3m라고 하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수평으로 나왔다면 이건 무슨 운동을 하게 돼요? 그렇죠. 포물체의 운동을 하겠죠. 포물체의 운동은 중간고사 이전 시험 범위에서 공부했었으니까 여기서는 제외하겠습니다. B는 시험에는 안 나오고 그래도 한번 풀어보면 뭐 다른 게 나오긴 하는데 일단 우리 시험 A번까지만 하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8번에서 9번 같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11장이라는 얘기예요. 11장. 네, 용수철 상수가 850 뉴턴 퍼 미터인 용수철이 벽에 붙어 있고 이 물체 상자 물체에 붙어 있는데 물체의 질량은 1.5kg이고 마찰이 없이 자유진동할 수 있습니다. 네, X는 0에서 4cm 되는 곳까지 물체를 당겼다가 놓았어요. 여기가 아마 어디가 4cm인 곳까지 당겼다가 놓는다. 물체가 평행 위치에서 여기가 평행 위치죠. X는 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4cm까지 당기는 거죠. 이게 4cm까지. XI니까요. 그렇죠? 물체가 평형 위치에서 6cm 늘어난 곳에 있을 때 말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4cm에서 놨으면 4cm까지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왼쪽으로 4, 오른쪽으로 4. 6cm인 곳을 갈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아마 이게 2가 아니었나 싶대요. 2로 바꿔놓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공부했을 때 그 에너지 가지고도 충분히 다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새롭게 진동의 식을 가지고 구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x에 대한 식을 써넣으면 x는 x의 최대값이 4cm입니다. 4 곱하기 이건 뭐 0.04m라고 써도 되고 0.04라고 쓸까요? 0.04m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가 돼야 되는데 용수철에서의 오메가는 얼마입니까?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죠. 이걸 써줘야겠죠. 그래서 루트 m은 1.5kg의 물체가 달려있고 k는 850 뉴턴 퍼 미터입니다. 그럼 그대로 1.5분의 850 단위가 라디안 퍼 세크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메가는 구했으니까 이걸 구해서 오메가 t 해주면 되는 거죠. 예.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k는 850, x는 지금 늘어난 길이가 2cm라면 그냥 0.02 제곱 써주면 줄로 단위가 나오게 되겠죠. A번은 뭐 어려움이 없어요. B번 평형 위치를 지날 때의 속력이니까 이때의 속도가 가장 빠른 속력으로 여기를 이제 지나가게 되겠죠. V 맥시멈은 X를 한번 미분하면 V가 나오죠. 최대값은 오메가가 앞으로 한번 나올 테니까 그대로 오메가 A라고 공부했었습니다. 오메가 알고 있죠?
루트 1.5분의 850. 그냥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게 좋겠습니다. 0.04. 단위는 미터 퍼 세크죠. 이게 속도니까. 자, 10번에서 2cm 되는 곳을 지날 때의 속력은 얼마인가? 그럼 속력은 그냥 x를 한번 미분하면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vt는 dx dt에서 마이너스 오메가 a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런데 2분의 1인 곳이니까 여기 이렇게 시간이 언제냐면 이 x가 최대값의 그죠? a의 절반이 되는 곳이에요. 이게 a였잖아요. 그럼 코사인 오메가 t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서 2분의 1이 되는 요거라는 얘기죠. 요 시간. 그러면 코사인 오메가 t가 2분의 1이면 사인 오메가 t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1 마이너스 코스 제곱해서 루트에 씌워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오메가 a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답이 돼야 되는데 속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는 빼주고 요 값만 값을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10원이죠. 이렇게 해서 에너지 가지고도 물론 구할 수 있지만 우리 진동식으로 편의식으로 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15번 문제 풀어보죠. 길이가 52cm인 단진자가 2분의 82번 진동이에요. 주기라고 하는 건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죠. 전체 시간이 120초 걸렸는데 82번 진동하는 거죠. 82회. 그죠? 그러면 1회당 시간은 82분의 120 세컨드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A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시면 길이가 52L이죠. 0.52m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단진자라고 해놓고 이제 이거를 중력과 속도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때는 이 문제가 단진자라고 단진자이면서 변이가 아주 작은 미소 변이, 작은 진동 이런 단서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가 매우 작은데 세타가 한 5도 정도보다 작으면 그냥 작은 값 근사로 이제 근사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t를 구하면 2파이 루트 g분의 l이 됩니다. 자, 그래서 t가 지금 82분의 120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양변을 제곱해서 g를 구할 수 있겠죠. 이제 여기서 이 g는 지구의 중력과 속도 g가 아니라 어떤 임의의 다른 곳에서의 중력과 속도겠죠.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나오고 따라서 g는 t제곱분의 4파이 제곱 l이라는 식으로 중력과 속도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값들을 여기 적용해서 구해보면 얼마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15번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8번 문제가 되는데요. 장난감 기관차가 반지름 20cm인 원 위에서 일정한 각속력 6 라디안 퍼 세크로 오메가가 구해지죠. 회전하고 있습니다. t는 0일 때 장난감 기관차 위치의 x성분이 15cm. 자, 이걸 위에서 한번 보겠어요. 위에서 보면 이제 원운동을 할 텐데, 이 반지름이 20이죠. 가장 멀리 있을 때가 20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게 15cm만 오른쪽으로 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20인데 x성분이 15라는 얘기는 여기쯤 이걸 이제 4등분하면 일단 절반 여기가 10, 또 절반의 절반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5는 여기까지 여기 있다는 얘기죠. 여기 아니면 요 아래 요 각도를 이렇게 보면 이걸 파이라고 합시다. 처음 시간이 0일 때의 각을 요 파이를 위상각이라고 합니다. 위상각. 그래서 여기서는 코사인 파이를 구해보면 코사인 파이가 20분의 15가 되는 거죠. 20분의 15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가 15니까요.
즉 4분의 3이 돼서 파이는 인버스 코사인 4분의 3 계산기로 계산하면 파이가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또는 이 아래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위쪽에 있을 땐 플러스 아래쪽에서 시작했다면 이건 이제 마이너스 파이라고 써도 되겠죠. 아니면 파이의 마이너스라고 뭐 각도를 놓고 그거의 마이너스 값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입자의 변이 또는 변이라기보다는 이게 변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위치라고 해야 돼요. 변이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게 있는데 여기를 이 점을 기준으로 하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왼쪽으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변이가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변이라고 하면 다 지워버렸네. 변이라고 하면 안 되고 위치라고 해야 돼요. 위치 이때는 그렇죠? 위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히 써놓고 또 썼네요. 예,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위치 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는 진폭은 20, 0.2m죠. 0.2m가 진폭이 되고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자면 여기 0이 최대값보다 이만큼 더 돌아간 거죠. 그래서 코사인 우리는 좀 x값을 보는 거니까요. x값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이렇게 되겠죠. 또는 마이너스라고 해도 되죠. 여기 아래에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돼요. 또 오메가는 여기 6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0.2 곱하기 코사인 6t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파이는 요거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 xt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표현이 되는 거죠. 자, B번에서 임의의 시간 t에서 그림자의 속도 성분과 속도의 x성분과 가속도의 x성분 즉 vx는 dx dt죠.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그리고 a는 dv dt 한 번 더 미분해 주면 되겠죠. 미분하는 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해보면 마이너스 1.12가 되겠죠. 6이 앞으로 나오니까 1.12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그죠? 또 한 번 미분하면 36, 6이 한 번 더 나오니까 마이너스 7.2가 되겠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각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게 다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단위가 여기서는 이제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돼야 되고 속도는 미터 퍼 세크가 돼야 되고 변이는 미터가 돼야 되고 미터는 여기 이제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완벽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번 가죠. 22번 맞죠? 화동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식에서 x를 일정한 값 x가 뭐예요? 위치죠. 위치를 x0로 뒀다 그러면 위치가 x0인 곳에서의 진동식이 되겠죠. 진동식 시간에 따른 진동식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번을 다시 쓰면 y는 2 사인 파이 100 t 마이너스 4 x가 x0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런 함수가 되는 거고 B번에서 t를 t0로 놓으면 자 y는 2 사인 파이 100 t 대신에 t0 이제 넣는 거죠. 4x 됐습니다. 이건 뭐겠어요? 이거는 자 시간이 t0일 때 위치에 따른 x가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위치에 따른 진동식 또는 하동의 변이식 이렇게 되겠죠. 진동식이라는 건 변이라는 얘기입니다. 변이값 이렇게 y값이니까요. 자 10번에 진폭 주기 파장과라 여기 이게 진폭이죠. 진폭 A는 2 단위가 여기 센티미터로 되어 있네요. 2cm 그리고 주기는 T죠. 주기 T는 자 오메가분의 2파이가 주기입니다. 오메가가 얼마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다시 써볼까요? 2 사인 요거 100t가 아니라 100파이t죠. 이렇게 파이를 안쪽 넣어주면 마이너스 4x가 아니라 4파이x가 됩니다. 그래서 x 앞에 붙는 요 값이 k죠. k 그리고 t 앞에 붙는 요 값이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100파이 분의 2파이 되니까 50분의 1은 0.02초가 돼야겠죠. 자, 다음으로 파장 람다는 K분의 2파이가 됩니다. K는 4파이죠. 요거 4파이니까 X 앞에 붙는 2파이니까 요거는 0.5가 되네요. 2분의 1이니까 0.5 단위는 미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로부터 뭐도 구해낼 수 있어요? 파동의 속도. 파동의 속도 V는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 한 번 진동하는 시간, 한 번 진동하는 거리 파장이죠. 이렇게 구해주면 0.0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25, 0.5죠. 그래서 25, 맞나요? 25m per sec라는 속도가 구해지는데, 이 t분의 람다는 k분의 오메가랑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t분의 람다는 k분의 오메가가 되겠죠. 그러면 또 구해보면 4파이분의 100파이니까 여기에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파동에서는 속도가 제일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속도를 빼놨습니다. d 하나 추가해서 이 파동의 전달 속도, 파동의 속도, 진행 속도를 구하시오. 이 문제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다 풀었나요? 한 문제가 더 있네요. 그림에서 선은 어떤 순간에 사인파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상태를 나타낸다는 얘기는 실제 파동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위치에 따라서 변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 파란색일 때부터 0.6초 후에 파동의 마루는 점 P에서 P'으로 이동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로 됐다는 얘기는 이게 뒤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뒤로 갔으면 여기 P'이 요 뒤에 있겠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점점 진행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죠. 예. 그림을 조금 더 그려보면 P점이 여기가 P점이에요. 그리고 P'은 요 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죠. 예. 자, 그러면 요걸 이만큼이 각각의 4분의 1씩이잖아요. 최대값에서 0에서부터 최소값까지, 최소값에서 다시 0까지가 이게 4분의 1주기, 4분의 1주기, 4분의 1주기, 그래서 다시 최대값까지가 4분의 1주기가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 가로 이 값은 파장이에요. 공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만큼의 길이가 파장으로 얘기하면 반파장이죠. 그래서 2분의 람다가 12cm가 됩니다. 따라서 람다는 24cm로 계산이 되고, 시간으로 보자면 전체 이만큼의 시간이 주기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보자면, 그럼 각각은 4분의 t, 4분의 t, 4분의 t, 4분의 t가 되는데 P에서 P'까지 왔다는 얘기는 시간상으로는 P에서 P'까지 오는 시간은 t는 4분의 3t가 걸린 거죠. 한 주기에 4분의 3이 걸린 거고 거리 x, P에서 P'까지의 거리는 4분의 3에 해당하는 파장이죠.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장은 24cm죠. 그래서 18cm 이동한 거고 시간은 0.6초가 걸렸다고 했어요. 저 문제에서 0.6초가 걸렸습니다. 따라 주기를 구하면 3분의 4 곱하기 0.6이니까 0.8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기가 0.8초 나왔어요. 진폭은 얼마예요? 진폭은 최대 변이니까 이게 5cm. A번은 진폭이 A는 5cm가 돼야 되고요. B번에서 파장 람다는 지금 구했죠? 24cm가 돼야 되고 C번에서 속력 V는 파장 주기분의 파장이죠. 주기는 0.8초. 파장은 24cm니까 30cm per sec가 나오는 거죠. 초속 30cm 이동한 거네요. D번에 주기 구했죠. 주기
8초 다 구해집니다. 예,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분석을 잘 해주시면 그래프 볼 줄 알고 있는가 이런 거 묻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예, 한 문제가 더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정상파 문제입니다. 자, 이때 이 정상파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2m네요. 그렇죠? 2m 안에 배가 4개 있죠. 네, 배가 4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파장은 1m라는 게 아예 주어져 있죠. 예, 주어져 있습니다. 입사파의 파장과 속력은 파장 1m잖아요. 이 입사파는 정상파와 동일합니다. 파장은 동일해요. 바로 그런 얘기죠. 정상파가 1m라면 입사파도 당연히 1m가 됩니다. 그래서 A는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번 문제라고 합시다. 뭐 그냥 파장 그럴까요? 파장 람다 속력 V라고 하면 람다는 1m가 아예 다 주어져 있죠. 람다는 1m. 고민할 것도 없어요. A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자, V는 뭐예요? V는 역시 주기분의 파장인데 주기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자, 보시면 1초 5회의 비율로 흔들었다. 그러면 F가 5Hz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파장은 얼마겠어요? 5분의 1이죠. 5분의 1초. 따라서 이거는 5분의 또는 F 람다로 써도 되겠죠. F 곱하기 람다. 그러면 F는 5, 파장은 1, 속도는 5m/s. 너무 간단한 문제 아닌가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0번까지 구해봤습니다. 끝난 거죠? 예, 예,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연습 문제는 마쳤고, 예, 여기 이제 이거 말고 그 앞장의 연습 문제들은 이미 LMS에 다 풀이가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서 더 정리하시기 바라고, 실험에 대한 것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